여러분, 세노텍이라는 이름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어디야 하셨을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체 이 세노텍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왜, 어떻게 폭발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아주 다른 두 개의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딱 하루였어요. 1월 20일. 지금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와, 정말 평온하던 주가가 그냥 갑자기 하늘로 솟구치죠? 이날 하루에만 거래된 주식수가 무려 890만 주가 넘습니다. 도대체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만약에 이 순간 이 주식을 내가 갖고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심장이 막 터질 것처럼 뛰었을 거예요. 모니터에서 눈을 못 떼면서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질문만 맴돌았겠죠. 아, 지금 팔아야 되나? 아니야, 내일 더 오를 것 같은데? 바로 이 질문, 이 팽팽한 갈등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광란의 질주 그 자체를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광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1075원. 바로 이 숫자가 그날의 최고점이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하루 가격 제한폭, 그러니까 상한가를 딱 찍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날 오를 수 있는 끝까지, 최대치까지 올랐다는 뜻입니다. 시장의 열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 숫자 하나로 다 설명이 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진짜 궁금한 건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아니 대체 누가 이렇게 미친 듯이 사들인 거고 또 누가 팔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왜?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투자의 심리, 그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트레이더의 심리, 희망과 공포,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든 신호를 찾으려는 필사적인 움직임. 그렇죠.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건 차가운 숫자가 아니라 뜨거운 감정을 가진 우리 같은 사람들이니까요. 여기가 정말 재밌는 지점이에요. 이날의 엄청난 거래량 뒤에는요, 사실 전혀 다른 두 그룹이 있었던 겁니다. 한쪽은 이미 수익을 보고 있어서 이 수익 날아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고요. 또 다른 한쪽은 예전에 높은 가격에 사서 묶여 있다가 와, 드디어 본전 찾고 나갈 기회인가? 하는 희망에 찬 사람들이죠. 바로 이 두 집단의 두려움과 희망이 아주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거래량이 빵 터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숨어 있었어요. 데이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주가가 폭발하기 몇 주 전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주 조용히 정말 티 안 나게 주식을 사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손들이 먼저 움직인 거죠. 이들의 움직임, 뭔가 계획된 전략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 아니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딱 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런 상태를 결정장애라고 하죠. 기준이 없으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려야 하나? 아니, 바꿀까? 이 생각에 늪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는 게 더 위험해요. 사실 가장 큰 실패는요, 결정을 미루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위치가 바로 그 갈림길이에요. 여기서 미래 방향이 완전히 갈립니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대단한 예측?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정리입니다. 이 복잡한 생각들을 싹 정리해서 딱 실행할 수 있는 전략으로 만드는 거죠. 전략이 있으면 뭘 안 해도 되는지가 명확해져요. 그럼 집중하기가 훨씬 쉽죠. 고민을 끝내려면요, 명확한 기준점을 세우는 게 전부입니다. 만약 오르면, 반대로 빠지면,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한 계획이 모두 있어야 해요. 시나리오만 있으면 시장 변동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냥 계획의 일부가 되죠. 준비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나중에는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이건 그냥 참고 자료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멘탈을 지켜줄 도구입니다. 확실히 기준을 알고 시장을 보는 사람은 태도부터가 다릅니다. 시장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준비된 전략으로 먼저 대응하는 겁니다. 멘탈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궁금하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좋아요 딱 3글자만 보내주세요. 자, 시장이 다시 움직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두려움에 떨 건가요? 아니면 계획대로 움직일 건가요? 자, 지금까지는 시장의 광기, 투자자들의 심리, 그리고 차트의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잠깐만요. 이 모든 난리법석과 복잡한 차트 뒤에 있는 이 회사, 세노텍, 대체 뭘 하는 회사일까요? 여기서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확 틀어서 이 기업의 진짜 모습,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핵심 소재. 이제 화려한 주식 차트에서 잠시 눈을 떼고요. 현미경으로나 들여다봐야 보이는 아주 작은 세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회사가 만드는 게 바로 세라믹 비드라는 겁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이게 뭐지? 싶으실 수 있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요. 최첨단 산업에서 뭔가를 엄청나게 정말 미세한 가루로 빻을 때 쓰는 아주 작고 단단한 구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작은 구슬이 없으면요. 우리가 쓰는 웬만한 첨단 제품들은 아예 만들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럼 이 작은 구슬이 대체 어디에 쓰이는데? 하실 텐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사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MLCC부터 시작해서요. 반도체, 고화질 디스플레이, 그리고 요즘 제일 핫한 분야죠. 바로 배터리 소재까지. 이 모든 걸 만드는데 이 세라믹 비드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리고 세노텍의 진짜 힘은 바로 여기서 나와요. 원래는 이 핵심 소재를 100% 수입에 의존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하고 대량 생산까지 성공시킨 회사가 바로 세노텍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술 독립을 이뤄낸 거죠. 이게 바로 이 회사의 아주 단단한 기본기, 즉 펀더멘털이고 경쟁력의 핵심인 거예요. 네 번째 파트입니다. 배터리 붐에 불을 붙이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탄탄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어떻게 시장의 그 뜨거운 투기 열풍과 딱 만나게 됐을까요? 그 결정적인 연결고리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세노텍의 전략은 사실 아주 명확했어요. 첫째, 일단 아무나 못 따라오는 핵심 소재 기술을 우리 손에 쥔다. 둘째, 이걸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닦는다. 그리고 셋째, 앞으로 폭발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2차 전지 시장을 정조준한다. 바로 이겁니다. 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큰 그림이 드디어 시장의 눈에 딱 들어온 거죠. 바로 이 지점이에요. 세노텍이 만드는 이 작은 비드랑 첨가제들이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을 확 끌어올리는데 직접적으로 쓰인다는 사실, 이게 시장에 알려진 겁니다. 그냥 조용히 자기 일하던 소재 회사가 한순간에 미래를 바꿀 전기차 혁명의 핵심 수혜주로 그야말로 신분이 바뀐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하이프와 현실의 만남. 탄탄한 성장 스토리를 가진 기업의 현실과 시장의 뜨거운 관기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딱 정리됩니다. 한쪽, 트레이더들의 눈으로 본 세노텍은 뭐였을까요? 시장 분위기와 차트가 만들어낸 테마주였어요. 목표는 당연히 단기 수익이었죠. 하지만 다른 한쪽, 회사의 진짜 현실은요, 긴 호흡으로 미래를 준비해온 핵심 소재 전문 기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회사를 두고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스토리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두 개의 이미지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왼쪽은 시장의 그 뜨거운 열기와 혼돈을 담고 있는 복잡한 차트고요. 오른쪽은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된 아주 단순하고 본질적인 기술, 바로 이 세라믹 비드입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 아닌가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요즘처럼 모든 게 순식간에 변하는 시장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를 그 기업의 진짜 실력으로 봐야 하고 또 어디부터를 시장의 뜨거운 기대감, 즉 하이프로 봐야 할까요? 이 실체와 기대감 사이의 경계. 여러분은 그 경계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게 오늘날 투자를 하는 우리 모두가 마주한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